2025년 9월 25일 오전 1시 15분 비트코인 매매.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라인인 여기 라인을 밑으로 한번 뚫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74에서부터 시작한 추세 다시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항은 전 영상에서 말했던 그대로 저항이 여기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면 더 크게 저항이 발생할 만한 구간이 어디냐면 11만 4,600과 11만 6,800, 이 두 구간이 가장 큰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진행되면 좋느냐, 이거를 좀 영상을 찍어보려고 녹화를 하게 되었고,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상승으로 가려면 제가 일단 보고 있는 큰 뷰는 뭐냐, 큰 뷰 자체는 일단 큰 뷰는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가진 않지만, 뭐 제가 지지 저항을 그려놓은 구간에서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뭐 대충 큰 그림은 이런 식으로 비슷하다. 근데 이게 약간 헷갈리는 점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게 한 번 정도는 지지가 나올 만하다. 근데 차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매물을 다시 만들고 상승으로 가려면 결과적으로 뚫어야 되는 라인이 11만 4,600과 11만 6,800인 것 같은데, 여기를 만약에 뚫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새로운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뚫고 지지를 받는다, 이 두 구간을 뚫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아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만약에 여기 뚫고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더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채널 위에 다시 안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채널을 그렸을 때 이 채널 안에 다시 안착을 해야 되는 것. 일단 첫 번째는 11만 4,600과 11만 6,800을 지지를 받고 이 위에 안착하는 게 두 번째고요. 두 번째로 안착을 한다면 이 상승 관점이 유지되려면 결과적으로 이 채널의 상단 부분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채널로 들어왔을 땐 뚫고 올라갈 때는 뭐 물론 이 중앙값에서 채널 중앙값에서 저항은 맞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빠르게 올려야 된다라는 점이 있어야 저는 상승을 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이 채널대로 만약 비빈다, 올라갔을 때, 그렇다면 아무래도 상승의 가능성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다 라고 정도로 볼 것 같고요. 올려야 되는 금액대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한 번에 올려야 되는 금액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만약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여기도 지지를 받고 여기도 지지를 받았을 때 이 두 구간 11만 4,600과 11만 6,800을 지지를 받았을 때, 만약 이 위로 다시 한번 채널 위로 올라온다면 저항을 받더라도 그 다음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저항들을 다 깨면서 올라가야 된다. 이게 가능했을 때는 이제 진짜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뷰를 보고 있지만, 만약에 상승장이다,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해서 상승의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첫 번째 다시 상승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텐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게 뭐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이 채널 링의 상단 부분을 한 번에 뚫어야 된다.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뭐다? 여기에 나온 고점을 진짜 시원하게 돌파하는, 그러니까 여기처럼 돌파를 아마 4시간을 이렇게 시원하게 돌파를 해야 진짜 상승장이 나올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말했던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포지션을 잡은 거 여기에서 한번 불탔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 저항이 있고, 그리고 그 윗 구간 레벨에서 저항이 올 때 결과적으로 올라갈 때 한 번쯤은 저항이 나올 만한 구간이라서 여기에서 일단 정리를 했고, 그리고 11만,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11만 4,600과 11만 6,800의 저항이 왜 중요하냐,
전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이 두 구간이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어느 정도 나왔던 그런 구간이고, 매물대 구간이고, 이런 구간들이 계속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뚫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뚫을 때 그러니까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하는 건, 일단 이 두 레벨에서 11만 6,800과 11만 4,600 이 두 레벨에서 매물을 어느 정도 만드느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를 정말 뚫고 올라갔을 때, 이 구간에서 매물을 어느 정도 만들었을 때 이 상승 추세 74에서부터 시작된 이 상승 추세 라인에 맞닿아서 갑자기 위로 튀어버린다 라고 한다면, 그때도 상승장 무조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영상에서 제가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다. 이번 주에 따라서 웬만하면 이번 주에 따라서 30일 전후로 따라서 웬만하면 장이 어떻게 될지가 나올 것 같다 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고, 이번 주가 만약에 여기에서 저항 맞고 그냥 이런 식으로 비비다가 떨어져 버린다 라고 한다면, 여기 지지는 이제 다시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엔 아마 떨어지면은 좀 폭락을 해서 여기까지 11만 7,600, 10만 7,600, 10만 6,800, 10만 6,500 여기 레벨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반등 조금 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든, 아니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비비면서 떨어지든, 이런 식의 무빙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이번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상승으로 다시 얘가 되돌리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물량을 만들었을 때, 매물을 어느 정도 만들었을 때 이게 한 번에 뚫고 이 추세로 다시 들어오고 나서 여기에서 비비다가 또 바로 한 번 더 상승을 해야 되는 이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지 한번 이번 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없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박스 매매가 조금 잘 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추세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지켜줬고, 지켜줘야 될 구간 거의 지켜줬기 때문에 박스 구간 매매로 뭐 수익 보셨던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매매 방향에 대해서도 뭐 짧게나마, 여기는 너무 짧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을 수익이라고 칭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조정 잠깐 왔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그려가는 차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라인이 바로 앞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라인 11만 4,600과 11만 6,800 여기를 뚫고 결론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를 뚫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나면 또 전 4시간에서 있었던 여기의 채널 구간을 다시 진입하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드리자면, 어느 정도가 가야 확실한 상방으로 컨펌이 될 수 있는가는 11만 9,500 여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가 뚫리고 나서 지지를 받아야 더 큰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점이 아니라 더 큰 위의 고점을 보려면, 이 구간의 고점을 보려면 제가 옛날 영상에 남겨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두 번째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이 네 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12만 8,600, 13만, 그리고 13만 5천, 13만 7천 만약에 상승장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 아무래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 영상들도 한 번씩 체크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만 지금 현재만 놓고 보겠다 그러면, 중요한 구간은 결과적으로 11만 4,600과 11만 6,800 여기가 뚫리느냐, 그리고 이 평 라인도 뭐 일단 15분봉 기준으로선 지금 이런 식으로 이평이 모였다가 다시 벌어지는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1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끌어올리는 무빙 같은 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고 4시간 기준에서는 일단은 다행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다행은 이 흰색 선, 이 흰색 선이 202평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뚫었을 때 여기 202평을 결과적으로 넘어줬다는 거, 그걸로써 이게 조금의 상승이 아직 남았다. 상승이 되더라도 근데 여기 또는 여기 아까 말했던 두 구간에서 만약 떨어진다면 202평이 깨지고 나서 202평도 이제 밑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큰 추세인 이게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10만 600까지 가는 이게 확률이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살짝 지금 확실하게 어느 정도 상승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밑꼬리를 만들고 나서 지금 저점이 계속 낮아졌는데 밑꼬리를 만들고 나서 거래량이 터진 걸 보면 거래량이 결과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는 올라가도 거래량이 좀 죽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거래량이 이러면서 우상향이 나온다면 좋은 신호지만, 우상향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웃음 표시 또는 우상향이 나온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음봉 거래량이 크게 터진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횡보했다가 한 번 더 내리는 그런 식의 무빙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할 건 여기에서 추세 반전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렌드 피보나치를 찍었을 때 일단은 1.618 구간에서 몸통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상승할 때 지금 여기 구간이네요. 11만 3,380 여기 구간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 여기 구간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뭐 다시 여기에서 흐를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지켜주고 있다는 점, 이게 상승을 해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18 구간은 아니지만 여기 구간,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똑같이 전 차트로 넘길수록 지지 저항이 많았던 곳이니까 이게 만약 상승장으로 가려면 결과적으로 11만 4,600과 11만 6,800 여기를 뚫어줘야 된다는 점. 근데 안 뚫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나 뭐 숏을 걸고 로스만 짧게 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결과적으로 한번 크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